안녕하세요. 제임스 트래비 제임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 뉴스의 속 이야기를 해보는 제임스 이코노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맞아요. 또 조달청에서 한국은행 그 공사 별관 공사가 있거든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공사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하는 그런 일을 받았습니다. 조달청이. 그래서 조달청이 이런 공사들을 이 기업들을 대신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특히 한국은행 별관을 짓는 거에서 삼성물산은 589억 원, 그러니까 공사 예정 금액, 이 금액 안쪽이면 공사해도 돼 라는 예정 금액이 있어요. 이 예정 금액보다 589억 원이나 저렴하게 썼대요, 삼성물산이. 그럼 거기가 최고 아닌가요? 그런데 예정 금액보다 4억이나 높은 계룡건설에다가 낙찰을 해줬다 하더라고요. 왜냐? 이유가 뭐냐? 기술력이 제일 좋대요. 기술력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술력의 차이가. 그리고 계룡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삼성의 기술력이 그렇게 약할까요? 근데 589억 원이나 적게 쓴 것보다 왜 4억이나 높은 곳을 선정했을까? 이것 때문에 삼성물산과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항의가 많았대요. 또한 이렇게 뒤로 뭔가 받아낸 거 아니냐? 조달청 너희 뭔가 검은 뒷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항의가 많았죠. 그래서 입찰 공고를 취소합니다. 취소. 이렇게 몇 개 더 있어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한국은행만 보더라도 지금 다른 데 월세 살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런데 월세가 13억이에요. 근데 이게 공사가 입찰이 취소되면서 2년이나 월세를 더 살아야 됩니다. 2년 13억은 130억, 260억, 270, 280억 넘게 한국은행은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조달청 때문에.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낙찰받았던 계룡건설에서 낙찰자 지위를 인정해달라 라고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다 냈어요. 그건 뭐냐? 공사 못한다는 뜻이에요. 조달청은 손해배상 소송도 해야 되고, 지금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돈 있는 애들끼리 그랬구나. 조달청이 움직이는 돈은요, 세금입니다. 세금이에요.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비율적으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이 노동자분들이세요. 노동자분들이라고요. 돈을 가장 많이 내야 돼요, 나라에다 돈 많이 내기 위해서 기업에다가 이렇게 막 돈 더 달라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세금, 지금 탈원전에서 점점 전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에너지 비용이 비싸지고, 지금 저기 이란하고 미국하고 또 싸우고 있잖아요. 그 앞에, 그 이란 앞에 거기에 전 세계 원유 몇 프로? 80%인가? 70% 80%가 그 앞으로 다니잖아요. 오스만 해협인가? 그런데 지금 이란이 막 이렇게 뭐 공격한다고 하고, 근데 미국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이 이란 너희 조심해. 지금 이 앞으로 다니는 유조선들 너희 지금 공격하고 있지라고 했는데, 공격받은 일본에서는요, 무슨 증거로? 라는 말을 해요. 참 웃긴 말이죠. 하여튼 이런 사건들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지금 높아집니다. 다행히 전기, 차,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전기 지금 뭐 태양광 발전부터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각광을 받고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소송도 되게 많대요. 왜냐면은 해줄게 라고 태양광 발전 개발
시행 뭐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그냥 무턱대고 된다고 해놓고선 나중에 갑자기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허가가 나지 않는 거야 기관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 공사해달라고 돈 낸 분들은요 몇 천만 원씩 날립니다. 몇 천만 원씩. 근데 또 몇 천만 원은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참 이 받기 애매하거든요. 아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돈을 받고 안 줄 정도면 이미 돈을 여기저기 다 썼다는 거예요. 또는 여기저기 다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철컹철컹 하지 않아요. 철컹철컹 하지 않아요. 그럼 민사소송 또 들어가야 됩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 하면 돈 받은 곳에서 줄 돈이 없는데 이미 통장에 돈을 다 빼서 어딘가에 다 뭐 놔뒀거나 아니면 썼겠죠? 근데 줄 돈이 있을까요? 민사소송은 받을 돈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한마디로 소송비만 날리게 되겠죠. 아, 뭐라 그럴까. 허무맹랑한 수익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너도 나도 다 하는 게 수익이 높을 수 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랄까. 에너지 비용은 올라가고 2년 동안 최저임금 30%나 오르고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안 하는데 미중 무역전쟁 테크놀로지 싸움이에요. 테크놀로지 싸움. 드론 전 세계 80% 중국의 DJI라는 회사가 장악하고 있어요. 드론 쪽도. 그러면 5G? 5G의 중요 부품 화웨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너희들 더 이상 기술 따라오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중국에서는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고 했죠? 그거를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보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쌍용 중국이 먹튀했잖아요. 기술 빼갔잖아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뒤통수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SK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2022년까지 짓는다고 또 뉴스에 나왔죠? 그런데 51% 지분이 베이징 자동차, 또 뭐 어디 자동차고 중국 기업이고요. 49%가 SK래요. 아, 기술 뺏기려고 그러나? 알 텐데. SK에서 왜 그럴까요? 한탕주의인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직. 그거는 뭐가 엮여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상속세도 높고, 지금 최저임금 올라서 최하층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잖아요. 많이 줄었어요. 대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가고요.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해외에 나가서 법인을 세워서 그 법인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를 사서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그렇게 가업 승계를 해요. 왜냐? 상속세가 되게 저렴하거나 또는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돈, 기업들이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 이게 참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 없어지면 직장인 분들 어떻게 될까요? 치킨집 할까요? 전 세계의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우리나라의 치킨 가게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아, 치킨 가게가 나쁜 건 아니고요. 너도 나도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너도 나도. 아는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고, 돈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르는 거 투성이죠. 왜냐? 공부를 했을까요? 그냥 월급 나올 때 따박따박 먹고 살았겠죠. 그걸로 공부를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요? 참, 해외 뉴스, 그다음 국내 뉴스, 이런 거 보면, 뭐랄까, 마음이 답답해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정책들 잘못 만들어진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봅니다. 근데 볼 때마다 억하심정이 막 올라와요. 억하심정이. 정책 너무 잘못돼 있죠. 국회는 맨날 싸우죠. 정치인들. 정부는 참 일 못하죠. 공기관들
월급 받아, 성과급 받아, 무슨 성과가 있었는데 세금으로 다 메꿨는데 국민들은 아무 말 안 해요. 그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도. 그러다가 뭔가 한 소리 튀어나올 것 같으면 정부에서 요번에도 뭐 누진세 뭐 해가지고 뭐 없애니 많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수보다 가정의 수가 더 많은데 누진세를 없앤다고요? 참, 이러다 또 어떻게 될까요? 도로에서 단속하는 경찰 또 쫙 깔리겠죠? 나라에 돈 모자르면은 그게 최고거든요. 속도 위반, 뭐, 안전벨트, 음주, 이런 일들이 참 많아지죠.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놀고 먹고 쉴 틈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아예 놀고 쉬고 뭐 먹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아요. 먹기도 하고 잠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뉴스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지금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방송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방송도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시간이 갈수록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참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 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닥에 닿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닥이 아니었더라고요. 바닥이 더 있더라고요. 와, 그때 정말 이 업을 그만둘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 제가 마케팅 회사 지금 9년 차, 컨설팅은 3년 차입니다. 얼마나 힘들게요. 밥을 안 먹었어요. 혼자서 불 꺼놓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어두침침한 사무실에서 한 달 반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배어있던 좋던 좋지 않던 습관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시작했죠. 예전에 좀 늦게 출근했고 근데 지금은 일찍 출근합니다. 그리고 학원도 다니고요. 책도 보고요. 뉴스도 보고요. 일 정말 초창기 창업할 때 그때 느낌인 것 같아요. 잠도 하루에 몇 시간 자겠습니까? 한 3, 4시간? 4, 5시간? 많이 자면 5시간이에요. 적으면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남들과 좀 더 다른 자기만의 기술, 개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하시면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가정의 행복을 정말 기원드립니다. 제임스 트레비,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